우선 이제 우리 2차 부등식의 작성을 필수 예제를 통해서 바로 개념 설명까지 같이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풀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좀 더 다른 접근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2차 부등식을 만날 때는 항상 2차 함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 파트나 다른 이제 삼각함수 아니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부등식을 풀게 돼요. 그럴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수식으로 보다는 그래프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월등 빠르고 또 이해가 쉬운 경우가 많거든요.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부호만 바뀌었나요? 가운데 이 친구의 해를 구하시오. 자, 우선은 우리 여기 문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자는 얘기죠. 자, 요 좌변과 우변을 다 그래프로 보는 겁니다. 이걸 y는 하면 이차함수가 될 거고, 이 친구도 y는 0 하면 이거는 x축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서 함수 배우면 상수함수 배웁니다. 어쨌든 x축이 되겠네요. 자,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가 이 x축보다 크다라는 개념은 위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개념 강의를 했죠. 자, 그러면 자, 이 함수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해를 잠깐 보고 이제 바로 갈게요. 해가 지금 마이너스 3에서 4 사이죠. 그럼 이제 어쨌든 이 크다 작다를 결정하는 이 부분, 이 같아지는 부분, 마이너스 3이랑 이 4가 이제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현재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 4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해서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고 하면 자, 위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3과 4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모양의 이차함수가 그려질 수 있겠네요. 자, 물론 여기가 x축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자,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지금 x축 위에 있는 거죠. 이차함수가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범위는 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죠. 이 위쪽이 있고 이쪽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범위가 x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위로 볼록할 때는 위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럼 결국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 위에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그 다음에 4보다 큰 쪽에서 이 그래프가 위에 그려지죠. 그래서 이제 a가 0보다 크면 이런 해가 나와야 정상인 거고,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 이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는 범위는 요 사이죠.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서 이 x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함수가 x축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렸다고 하면 당연히 자, 요거 해가 지금 마이너스 3에서 4 사이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4 사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때요? 요 두 번째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결국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풀이도 여러분들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이값이면 우리가 이 함수의 작은 범위라고 했죠. 그렇게 접근해도 되고요. 선생님 설명하는 이제 그래프를 자꾸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자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ax의 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부등식을 풀게 되면 최고창을 나눠버릴 수 있잖아요. 양변을. 자, 나누면 x제곱 a분의 bx, a분의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a가 0보다 작다는 거 알았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결과를 얻었으니까 요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나요? x 플러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이 이차함수식이 0보다 작아야 사이값을 갖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값이랑 이 값이 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 x제곱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x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원래 이차함수식이 결국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물론 a 값은 0보다 작다는 걸 알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구해야 되는 부등식은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단데 역시 똑같이 a로 나눠버리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bx a분의 c가 될 거고 a가 0보다 작으니까 부등식은 바뀌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뭐 같죠. 가운데 부분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부등식은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물론 이 부분은 바꿔줘야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여기는 a분의 b니까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네요. 자, 인수분해 역시 4, 30이 될 거고 플러스 1이 되려면 이거는 여기가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부등식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돼서 0보다 작다. 작으면 사이값이니까 우리는 구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책이랑 좀 다른 풀이에요. 자, 우리 철저하게 그래프를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등식을 해석하는 걸 볼 수 있도록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 체크 253. 이제 뭐 빠르게 한번 같이 가볼게요. 우선은 이차 함수가 0보다 큰 쪽 x축 위인데 이렇게 사이값을 가지려면 결국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지 사이값을 갖죠.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 범위가 x가 요 사이값이죠. 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요 교점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는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우선은 자, 최고차는 1인 걸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자, 사이값을 가졌더니 0보다 작다라고 됐을 거고 자, 이거 전개하면 x제곱에 둘이 더하는 거죠. 자,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하면 자, 6으로 통분되죠. 6분의 여기는 3을 곱하면 3이고 여기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6분의 1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합 x 마이너스 아니죠. 자, 이거 둘이 더하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x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0보다 작다. 자, 이 부등식이랑 지금 우리 이제 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 부등식 양변을 최고차는 1이니까 a로 나누겠습니다. x제곱 a분의 bx a분의 1이 되겠네요. 이게 0보다 작다. 자, a가 0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죠. 부등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바로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a분의 b 값이 6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a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마이너스 6이면 6분의 1이 되려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나요? 이렇게. 됐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같다라고 해서 이제 개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제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를 보고서 이렇게 해를 보고서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 파트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54번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우선은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고 5보다 크다. 분명히 이제 이 참수가 x축 아래죠. 작다라는 개념이니까. 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이 참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어때요? 여기 만나는 점이 이제 마이너스 3이고 5일 텐데 작다라고 하면 이 작은 부분은 사이값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큰 거니까 역시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마이너스 3, 5. 그러면 어때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이 참수가 x축 아래에 있는 범위가 결국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랑 x 5보다 클 때 아래쪽에 있겠죠. 자,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게 맞다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만나는 교점이 결국은 경계가 되는 부분이고 이 경계가 되는 부분이 결국 방정식에서는 해에 해당되고 부등식에서는 이 경계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을 거고 요번에 이제 최고창이 이제 a 있는 걸 그대로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a가 이렇게 곱해져서 이런 형태가 원래 이제 이 식이 되겠죠. 원래 부등식. 그리고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이참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가장자리게 밖으로 날려면 a가 0보다 작아야죠. 그래야지 위로 볼록해야만 이런 해가 얻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같은 모양이 됐죠. 자, 여기 이제 ax 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랑 같은 표현이 될 거고 자, 먼저 전개부터 할게요. x 제곱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x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나요? 이렇게. 자, 전개하겠습니다. 이거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5a가 0보다 작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뭐 b와 c의 관계를 알 수 있겠네요. b는 결국 뭐랑 같은 거예요? b는 마이너스 2a랑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 c 값이 마이너스 15a랑 같아야겠네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새로운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cx 제곱 b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자, c 값이 이제 마이너스 15a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5a라고 갖다 대입하겠습니다. 문자를 이제 한 문자로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자,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 게 좀 a 값이 이제 모두 다 있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거를 이 a가 0보다 작다는 걸. 그렇죠? 모양이 위로 볼록해야만 이런 해를 갖는다는 걸 해석할 수 있으니까 a가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 x 제곱, 여기 마이너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a를 나눈 겁니다. 그럼 a 자체가 음수에서 약분 됐을 거고, 여기도 a로 나누면 마이너스 2 x가 되겠죠. 여기는 1이 되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a로 나누면 0일 거고,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양변을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이거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역시 이제 최고차이 음수니까 뭐 마이너스 1을 다시 곱해 볼게요. 뭐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나눠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15x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역시 또 부동의 방향은 바뀌었네요. 자, 그럼 이걸 풀면 되겠죠. 자, 우선은 3, 5, 15, 1, 1은 이렇게 될 거고, 자, 플러스 2가 되려면 이렇게 곱해지면 이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의 인수분해가 3x 플러스 1, 5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자, 작은 거에 2차식이 작은 거에 주인공 쪽에 사이값이 되겠죠. 그래서 x는 자, 요거 0 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그거보다는 크겠고, 요거 0 되는 건 5분의 1이죠. 요 사이값이 되겠네요.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되고요. 자꾸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확인시켜 준 겁니다. 자꾸 그래프를 그려보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255번도, 자, 우리 이제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작다. 2차 함수죠. 어쨌든 이 2차 함수가 x축 밑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랑 같은 내용이죠.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이게 가능하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고. 자, 이 2차 함수가 x축 밑이라고 했어요. 작은 쪽이 이쪽 범위죠. 이렇게.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랑 1보다 큰 쪽이 해가 되겠네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식을 쓸 때, 자, 요거 0 되는 거 x 플러스 2, 요거 0 되는 게 x 마이너스 1이고, 자, 위로 볼록한 거고, a는 음수겠죠, 당연히. 음수겠고, 요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죠. a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요게 이제 결국 뭐가 되나요? 이게 이제 fx가 되겠죠. fx는 자, 뭐 이제 2차 함수 또는 방정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함수라고 보면 최고차이 음수이면서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우리 인수 정리도 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또 방정식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은. 자, 그러면 이제 요 f의 3x 마이너스 1은 뭐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 알다시피 요 fx라는 요 2차 식에 x 값 대신 3x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죠. 그걸 여러분들 이제 이해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우선 a에 x 값 대신 요 x 값 대신 3x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겁니다. 그리고 x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x 값 대신 역시 3x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고 마이너스 1이 원래 있던 겁니다.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f에 x 대신 3x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그랬네요. 그럼 여러분들 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x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a 잡고 3x씩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랑 2 더하면 1이죠. 여기는 3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가능한가요? 자, a 값으로 이제 나눠버리죠. a로 나눠버리면 3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제 a가 음수니까 양변을. 여기도 a로 나눠버리면 0이면서 부등위가 바뀌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요 부등식을 풀면 되겠고, 자,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역시 사이값이 되겠네요. 자, 요거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 0 되는 게 3분의 2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서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걸 이제 확인 체크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 정리해 봤어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겁니다.
좀 더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틀리고 왜 틀린 이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 개념 이제 자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꾸 틀리고 맞고 자꾸 자기를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못한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자꾸 반복하면서 다져나가면 그게 이제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필수예제 16번 통해서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부등식 이게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셔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게 a 플러스 2x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2배의 a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자, 어쨌든 여기 x 2차항의 개수가 이제 문자죠. a 플러스 2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부등식이나 방정식 이런 것들을 볼 때 좌변의 2차식을 우리 함수로 한번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y는 하고 하면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역시 얘는 x축 상수함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얘기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항상 성립해야 되는 얘기. 모든 항상 성립.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항상 같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면 항상 성립하는 이 부등식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2차 함수의 이제 최고 차이 2차인 개수 이제 a 플러스 2죠. 여기서는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모양 자체가 이제 아래로 볼록할 거고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위로 볼록한 상황이죠. 이렇게. 그러면 자, x축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x축 위에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x축이 저 밑에 있다고 해도 자, 이 그래프는 그리다 만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작아질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젠가는 x축에 밑으로 내려가서 x축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양 자체가 우선은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이 개수, 이제 이 개수, 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결국 모양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냉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x축 위에 우선 있으려면 우선은 모양 자체가 아래로 볼록해야 된다.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항상 x축이 있을 수 없다. 항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거 맞아요. 요 사이에서는. 그렇지만 이쪽으로 가면 요 x에 대해서는 다 밑에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이 우선 절대 부등식을 푸는 어떤 개념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a 플러스 2는 0보다 커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x축 위에 항상 있을 때 자, 아래로 볼록하기만 하면 항상 있냐 이거죠. 그럼 우선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죠. 그렇죠? 또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요걸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요 2차 함수의 요 2차 식이 는0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으로 놨을 때 그쵸?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방정식 입장에선 2차 함수 입장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자, 만나지 않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다라는 개념도 되죠. x축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인 a 플러스 2가 0보다 커서 모양이 아래로 볼록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여기서 이제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이 떠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나중에 잊어버려서 감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맞아 위에 있어야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x축과 만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짝수 판별식이 되죠. 개수가 이제 x의 개수가 이제 2배가 돼 있으니까 그럼 4분의 d를 구하겠습니다. 4분의 d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4분의 d는 자, 요거 2로 나눈 마이너스 a 플러스인데 제곱할 거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4의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짝수 판별식 4분의 d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겠죠. 되나요?
자, 이 상태에서 물론 이거 전개해서 해도 되는데 여기 보이면 좋을 텐데 이게 같은 거죠. a 플러스 2가 그러면 인수분해를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2가 두 개 있었으니까 하나가 더 남겠죠. 우선 소괄을 쳐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갔어요?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게 중괄호인데 크게 해서 여러분 구별을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여기 a 플러스 2일 거고 여기는 정리하면 a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0보다 작은 거네요. 자, 2차식 주인공이 작다. 사이값 기억나죠? 그래서 a는 작은 수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큰 수 2보다는 작다라는 a 값의 범위를 얻었는데 중요한 건 아까 여기서 첫 번째 얻었던 조건이 뭐죠? a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니까 a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네요. 자, 요 범위가 어쨌든 요거랑 뭐 연결이 돼서 특별히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문제 이제 꼭 별표해 꼭 공부하세요. 자, 선생님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자,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 친구가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밑에 이제 확인 체크 문제를 보면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근슬쩍 부등식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숙지하라는 뜻에서 이제 이걸 대표 문제로 필수 예제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게 0이어도 된다는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2차식의 개수의 a 플러스 2가 0이라면 이게 0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0 곱하기 x제곱이니까 이게 0이죠. 0.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이게 또 0이니까 이게 0입니다. 그래서 0 곱하기 x도 어쨌든 이게 0일 거예요. 전체가. 이게 0이고 이게 어때요? 좌변은 4만 남죠. 우변은 원래 0이었고 그럼 4는 0보다 항상 크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냐면 a 플러스 2가 0이 돼도 이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a 플러스 2가 0이 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해요. 여기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0이 아닐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해서 선생님 이제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는 걸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정리하고 그 부분을 메모해 놔야 돼요. 확인할 수 있게끔 반드시.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 밑줄 긋고 형광펜 써놓고 자, 부등식 그리고 비교하는 거 2차 부등식이랑 비교해서 이 조건들을 반드시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a가 마이너스 2여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이 답에 여기 이제 등호가 있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제 푼 방법은 여기 2차 부등식이라는 전제에서 풀면 이렇게 조금 전에 풀었던 게 맞고요. 여기 이제 부등식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서 이게 2차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인식하고서 다시 이제 이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체크 256번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 성립한다라고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여기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럼 결국 a 값이 0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어요? 자, 우리 방정식에도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접근이 돼요. 하여튼간 2차의 개수가 이제 문자일 때는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등수학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 이런 거 자꾸 챙기는 습관 들여야 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자, 요 이제 이 함수가 이제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래프가. 그럼 x축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가 항상 x축 밑에 있을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 될 거고. 그리고 아래에 있어야 돼, 항상. 그럼 좀 더 내려가야겠죠. 좀만 더 내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만나거나 이제 그 밑으로 가서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겠죠. 완전히 만나지 않는 경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등호가 있는 거 보니까 같아도 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같아도 된다. 그리고 물론 내려가면 당연히 되겠고.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도 되고 같아도 되니까 또는 더 내려가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되겠다. 자, 모양은 위로 볼록하려면 a 값은 반드시 0보다 작아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모양. 자, a 값은 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자, 이 조건 찾아냈고 두 번째 우리 판별식 쓰면 되죠. 자,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6이니까 자, 4분의 d가 어때면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이제 이 참수가 x축 밑에 있거나 만나겠네요. 자, 이해 갔죠? 자, b'은 3이죠.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가 되겠네요. a에 2a 플러스 3이. 자, 이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결국 이제 2차 부등식이네요.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최고차 음식인 게 불편하면 마이너스를 다 곱할게요.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9가 저때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야죠. 이렇게. 자, 인수분 해볼까요? 3, 3, 9. 자, 이 상태는 안 되나요? 3 마이너스 3, 3, 3 하고 2, 1 해서 플러스 3을 만들면 되죠. 그럼 2, 3은 6, 3은 3인데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나요? 이렇게 마이너스 3, 6 됐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2차식이 큰 쪽입니다. 크다. 큰 쪽이면 작자 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a는 자, 작은 수가 마이너스 3일 때네요. 작은 수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자, 2분의 3이 크죠.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를 얻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잘 챙겨야 돼요. 그런데 a는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거는 자, 이런 부분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쉽지만 어쨌든 a가 0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쵸? 근데 자, 지금 우리가 구한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와 또 어때요? 하나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가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연립부등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해가 되겠죠. 이건 그럴 수 없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이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가지고 접근했다가 이렇게 놓쳐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257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 역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2차란 말이 없죠. 역시 우리 필수에 대해서 연습했던 그런 형태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항상 문제 읽을 때 고등학교 문제는 빨리 뭐 이렇게 읽어서 막 바로 계산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우선 문제를 좀 천천히 읽으면서 조건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자, 얘는 부등식이라고만 했습니다. 2차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자, 최고창이 0이 돼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1이 0이면 결국 이제 a가 1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0 곱하기 x제곱 0이고 자, 이 친구도 똑같은 형태죠. 0이죠. 그리고 자, 좌변이 1이고 우변은 0이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네요. 그래서 a가 1이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우선 a가 1이라는 걸 우선 가지고 가야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요건 이제 2차식이라고 하면 이제 요번에 이제 a가 1이 아니란 조건이 있어요. 이제 1인 거는 우리가 이제 따져봤고 그럼 1이 아니라고 하면 자, 요 2차식이 항상 x축 위에 있으려면 알다시피 x축 위에 있으려면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쵸? 만나지 않아야죠. 그래서 최고창 첫 번째, 여기서는 두 번째가 되죠. a-1이 이 창의 개수가 0보다 커야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갖겠죠. 그래서 역시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또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자, x축과 만나지 않는 겁니다. 위에 있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0보다 작아야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잡아내면 되겠네요.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a-1 전체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가 있어도 제곱할 거니까 그냥 제곱해도 됩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자, 요게 0보다 작아야겠네요. 자, 앞에서도 이제 보여줬으니까 a-1이 공통인수 a-1로 묶어내면 자, 좌변은 a-1이 남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자, 분배하는 거 떠올려 보세요. 이 친구를 일단 곱하고 곱한다고 치고 됐나요? 자, 그럼 여기는 정리하면 a-1에 a-2가 되나요? 이렇게 됐죠. 자, 주인공이 작은 쪽입니다. 작은 점이 사이값. a는 작은 수가 1이에요. 큰 수는 2이고 1과 2 사이가 되겠고 자, 뭐 1보다 큰 범위는 여기서 이제 이 개수가 이제 같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보면 이런 범위가 틀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한 범위는 요 사이인데 아까 첫 번째 a가 1이어도 이 부등식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a가 1이어도 이 부등식 자체는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a가 1이어도 된다는 부분이 등호가 들어가겠죠. 자, 이게 들어가 안 들어가고는 결국 맞고 틀리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258번 문제는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됐네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이차 함수와 x축과 위치 관계, 그렇죠?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이차 함수와 직선과 위치 관계도 배웠어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접하는 거, 만나지 않는 거. 역시 판별식으로 접근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자, 이 직선 1차 함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그렇죠? 만나고 안 만나고 결국 연립해야 되는 겁니다. 같아지는 값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연립하는 거고, 결국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mx 플러스 n이랑 같다라고 나서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쓰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판별식 쓰는 거고, 이것도 결국 알고 보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y는 ax제곱 bx 플러스 c랑 이 x축도 y는 0이라는 함수의 함수.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함수를 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0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의식을 못 하는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같다라고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판별식을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써서 우리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판단한 겁니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같으면 접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연립한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함수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쵸? 0이면 접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거죠.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결국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계속 수학을 하면서 연결되고 심화되고 응용되고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개념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1이랑 2x 마이너스 k제곱이랑 같다라고 놓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x제곱 이항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x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2k, 요거는 플러스 1인가요? 잘 다시 연결해 볼게요. 마이너스 4k, 여기 x 됐나요? 마이너스 2x 이거 이항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k제곱 플러스니까 이 친구를 먼저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x제곱 x 보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게 개수들로 보여야죠. 따라왔죠? 자, 우선은 자 이게 항상 위쪽에 있는 거니까 지금 같다라고 놓은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점을 걸 때는 거, 이게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이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커야죠. 그쵸? 항상 위쪽에. 자, 만나는 경우는 같아지는 거니까 이 등호는 들어가지 않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갔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요 2차 요걸 이제 또 새롭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걸 그냥 지금 요 상태는 이참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지만 이렇게 해서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식을 다시 넘겨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건 잊어버리고 이걸 또 새로운 이참수로 보면 돼요. 이것도 그냥 우리 직선으로 보면 y는 x축으로 보면 됩니다. y는 0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자꾸 바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보다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좀 더 우리가 편하죠. 이렇게 x축과 위치 관계니까. 그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해의 어쨌든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해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이 상태에서의 그림과 이 상태에서 그림이 다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자 최고차원 계수는 1이니까 모양 자체는 벌써 이제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 위에 있으려면 그냥 판별식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계수 역시 2로 묶었으니까 4분의 D를 쓸게요. 그럼 2k 플러스 1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네요. k제곱 플러스 요게 어떻게 돼요? 0보다 만나지 않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자, 전개하면 4k제곱 4k 플러스 1이고 k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보다 작다. 자, 어떻게 돼요? k제곱 날라오면 3k제곱이고 4k 이건 0되죠. 그래서 0보다 작다. 자, 이거 k로 묶으면 인수분해 되죠. 3k 플러스 4에 k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해는, 자, 우선은 여기 0 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4고, 요거 0 되는 건 0이에요, 0. 이거 잘못 보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쪽이니까 이 제식이 사이값이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겠고, 0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k죠, x가 아니라.
k의 범위는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결국은 역시 우리 판별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되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가져가지 못해요. 자, 어쨌든 자, 충분히 연습해보고 기본적인 공식들은 꼭 외워둡니다.